본격적으로 최규하 대통령 기념 초청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강연회 사회를 맡은 TVN 한국교통방송 아나운서 원보람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7월로 접어들자마자 참 폭염, 무더위에, 또 장맛비에 좀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행사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오늘 강연의 순서를 조금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전 공연으로 원주 문화원 오카리나 합주단의 오카리나 연주가 있을 예정이고요. 이어서 국민의례 그리고 우리 기념사업회 박순도 이사장님의 내빈 소개와 더불어 인사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함종환 명예이사님의 격려사와 또 원광수 원주시장님의 축사 그리고 이재용 원주시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이어지겠고요. 이후 황교안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장님의 강연이 이어지겠는데요. 최규하 대통령의 청렴한 삶과 또 사상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강연까지 모두 마치고 나면 저희가 준비한 도시락을 나눠 드릴 텐데요. 만찬 대신이니까요. 꼭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도시락을 받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강연회에 앞서서 식전 행사로 축하 공연을 잠시 관람하시겠는데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문화원 오카리나 합주단이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연주를 해주실 분들은 아마빌레 앙상블 오카리나 팀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연주해 주실 팀은요, 이 아마빌레 앙상블 오카리나 팀인데요. 이 아마빌레가 사랑스럽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처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기쁨과 희망을 담아 실천하는 연주팀인데요. 오늘 연주하실 곡은 총 3곡입니다. 먼저 폭풍의 언덕에 서면 내 손을 잡아줘. 이어서 아리랑과 또 최규하 대통령의 애창곡이었던 선구자까지 이렇게 3곡을 함께 감상하실 텐데요.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섰을 때는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정말 이분들에게 큰 힘이 되겠는데요. 큰 호응과 또 힘찬 박수로 우리 연주단의 연주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요, 폭풍의 언덕에 서면 내 손을 잡아줘라는 곡인데요. 잠시 뒤 오늘 강연을 해주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의 애창곡이라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보니까 최근에 재발매가 되기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또 감상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대표 민요이자 또 명실상부 우리의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 노래죠. 아리랑과 또 한국의 가곡 선구자까지 연이어서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드럽게 열어줄 우리 아바빌레 앙상블 오카리나 팀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오카리나 연주를 들으니까요, 너무나도 청초하고 맑고 깨끗한 선율인 것 같아요. 이 오카리나란 악기가 오늘 강연 주제죠. 최규하 대통령의 청렴하고 깨끗한 느낌과 참 잘 맞아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네,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감상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들어가는 길 끝까지 안전하게 들어가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최규하 대통령 기념 초청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는데요. 네, 국민의례에 앞서서 잠시 무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위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시간 관계상 애국가 제창과 묵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다음은 박순조 이사장님이 오늘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우리 내빈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잠시 박순조 이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월초입니다. 거기다가 월요일이거든요. 여러분들 굉장히 바쁘실 텐데도 이 무더위 속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의 원주시의 오피언 리더들이십니다. 그 인사를 소개를 전부 다 소개를 드려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소개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여기 적지 못해서 빠진 분들은 나중에 저희들이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최규하 대통령님이 경기고등학교 동문이시고 그리고 총리를 지내시고 지금 이승만 우리 국토지역 건국 대통령의 기념사업회를 하고 계시는 황교안 총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원주 사람들 다 알잖아요. 한동안 강원도지사를 지내고 삼선 국회의원을 하시고 청소년연합 총재를 지내신 우리 명예이사장입니다. 함종환 명예이사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원주시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새살림을 차리는데 엄청 바쁘십니다. 원광수 원주시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용 의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리고 그 오대산 월정사 큰 스님이
다음에 대한노인의 원주시 지회장 이종훈 회장님. 네. 그 다음에 우리 원주 장교 김효혁 전경님. 우리 교육에 올라오시죠? 원순만 교장 선생님. 노인대학을 이끌고 오시는 신종순 회장님. 또 대한민국 고역제 전후의 강원도지구 김근덕 지부장님. 고역제 전후의 이상화 지회장님. 신명보 지회장님. 하경희 회장님. 대한민국 전물운동유족회 원주시 지회장 김승우 지회장님, 전 원주시 유공수 교육장님, 대한안리교회 황규석 목사님, 강릉제시대동의 최장현 부회장님, 황규석 전 원주시 의원님, 박동식 전 의원님, 최욱주 전병선 유선자 전 의원님, 국민의힘 중앙당 윤용호 부의장님, 서성수 육릉고등학교 총동창 회장님, 원주시의 김학대 조용석 원용대 의원님, 신라원 후보전의 박시대종의 박재천 전 회장님, 우창석 자유방법대장님,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이문화원 주인이십니다. 이상현 원장님, 조광희 전 교육국장님, 원주시의회 조상희 유호연 신영미 의원님, 미주통일 원주시협의회 회장 박정균님, 정원주회장 최병훈님, 원주시의회 박도식 최욱주 전병석 의원님. 아까 했나요? 이외에도 많은 분이 오셨는데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귀빈입니다. 다 소개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일정상 제가 생략함을 죄송하게 이게 나중에 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리들이 이 행사를 했잖아요. 최규하 대통령 장남이신 지우는 우리 자제분 네 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인사말을 하려는데 앞에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 초청 우리 강연에는 어떤 의미에서 원주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회에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황교안 총리님께서는 총리를 지내시고 현재의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를 것입니다. 사실 저희는 국부죠. 건국 대통령님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로다가 그걸 제대로 성장 사업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총리님이 기념사업회를 맡고서 보통 각종 매스컴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념관을 건립하는 준비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수와 진보 모두가 합세를 했고 특히 4.19 기념사업회에서 거기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황교안 총리님의 화합과 통합의 정신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큰 일을 하고 계시는 황교안 총리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면 어떻겠습니까?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은 역사와 문화를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 자라나고 있는 것을 그 후손들이 어떻게 다듬고 가꾸냐에 따라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 천년고도 원주의 역사와 문화 여기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최규하 대통령은 청렴의 표상입니다. 우리들이 잘 갖고서 우리 후손들에 물려줄 그 가치입니다. 또한 이런 분을 배출한 원주 사람들은 자긍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주의 정체성, 천년고도 원주의 역사의 문화를 이어받은 현 시점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 뉴스 보기 싫잖아요. 정치권 들여다보기도 싫잖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의 청렴성, 이거 바로 원주입니다. 최규하 대통령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만이 갖고 있을 자산이 아니라 우리들이 갖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 자산입니다. 그러면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회 원주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뒷짐지고 있을까요? 이 기념사업회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원주 사람들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손잡고 원주가 낳은 최규하 대통령 청렴 사상 우리 비리 갖고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원주시의회 신익선 의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셨거든요. 잠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그 외 많은 분들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32대 원주시장 원주의 초강수 원강수 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잠시 시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원주시장 원강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이렇게 나와서 지사님께서 방문을 하셨나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오늘 이 행사를 정성껏 마련해 준 우리 박순조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최규하 대통령님의 사상, 그 삶을 청렴한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조명을 해서 우리 참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강연을 해주실 우리 황교안 국무총리님께서 원주를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시장으로서 환영드리고 진심으로 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오카리나 공연을 잘 보셨죠? 맨골이 무슨 공연인지 아세요? 네?
많이들 아시네요. 그 이제 노랫말이 안 나와서 그냥 멜로디만 이렇게 듣고서 그걸 선구자라고 이게 이해를 하신 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 선구자의 그 가사 맨 끝부분이 이런 겁니다. 말 달리는 선구자, 해란강, 만주 쪽에 있을 겁니다. 그 강이 20년대, 30년대 일제치하에서 우리의 그 선조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말을 달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당시에 아마 선구자들은 다들 민족의 그 처량한 신세를 한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일제치하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해방이 되면 도탄에 빠진 우리 한반도를 어떻게 끌고 갈까? 이런 고민을 다들 했을 겁니다. 그 선각자들이, 선구자들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해방 후에 유교를 거치고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이루고 국제사회로 그 기운을 뻗칠 때 그때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특히 외교 무대에서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최규하 대통령님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서교동 자택을 간 적이 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님의 그 기념사과 관련해서 제가 취재를 하러 갔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2층 양옥이었어요. 같이 간 그 카메라 기자가 쭉 이렇게 저와 같이 이렇게 둘러보더니 이 안에서 어떤 걸 찍을까요? 뭘 찍어야 됩니까? 하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할 거 없는 그냥 우리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이 사는 그런 평범한 주택이었는데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다 찍어야 된다. 2층에 올라가서 아마 서재였던 것 같은데 올라가 보니까 제 기억에 지금 남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선풍기, 다 낡은 선풍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도 제가 잊히지 않는데 라디오가 있었어요. 고물 라디오였던 것 같은데 그 상표가 금성 골드스타. 제가 지금 기억을 합니다. 선풍기는 그때 그 눈상표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고, 근데 다 작동이 되는 거라고 제가 그때 그 집에서 설명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평범하죠. 너무나도 소박하고 검소하고 일부의 대통령을 하신 분이 평생 30년을 사신 그 집이 그렇게 정말로 평범하고 소박했습니다. 검소하고 청렴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원주를 이렇게 내려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또 그 당시에 최규하 대통령님의 그 기능 사업을 하신 분들하고도 가까이 교류를 했습니다만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시장으로서 그 기능 사업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원주의 그 지도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셨고 그리고 원주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으로서 이렇게 행사를 많이 다니다 보면 리더,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분들을 웬만한 분들 제가 다 이렇게 익히 알고 있는데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꽤 계셔서 역시 최규하 대통령님의 청렴 사상을 이렇게 좀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리고 우리 또 황교안 총리님께서 원주로 오신다니까 또 총리님 뵈려고 좋은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원주시도 우리 최규하 대통령님의 그러한 사상을 잘 본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업 공무원뿐만 아니고 저처럼 정무직, 선출직 공직자들이 특히 최규하 대통령님의 그런 사상을 잘 이해하고 본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원주가 나오는 우리 대통령님, 최규하 대통령님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 원주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좀 이렇게 공감하시고 아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걸고 오늘 우리 황교안 총리님의 멋진 강연, 좋은 강연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고 이 자리가 최규하 대통령님의 정말 검소하고 청렴한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원주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쁜 자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원주 시민을 대표하는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한 원주를 만들어 가고 계신 분입니다. 원주시의회 이재용 의장님의 축서 순서인데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과 시작하고 좀 적겠습니다. 네, 원주시의회 의장 이재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기념 사업을 통해 청년과 공직자의 표상을 늘 기리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박순조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회 이사장님과 함종환 명예회장님께도 또 관계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먼 길 마다하시지 않고 정말 오늘 강연에 임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황교안 전 총리시자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 이사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보컬이나 연주까지 이렇게 문화원가롭게 해주셨습니다. 이상원 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봉산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제가 10살 때 3학년 때인가요? 원주 초등학교가 개교 60주년을 맞아가지고 그때 먹기 힘든 소보로빵과 단팥빵을 한 봉지씩 얻어가지고 먹었던 그게 6월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님, 어머님 이름과 그 담임선생님 이름이나 기억을 할지 몰랐을 때 원주 초등학교에서 엄청난 당부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최규하 대통령께서 그때 외무부 장관에 취임하셨다는 우리 얘기를 듣고서 우리 선배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원주 초등학교 출신입니다만 현재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회 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여기 알고 계신지 몰라도 저희 손친 어머니께서도 원주 초등학교 출신인데 대통령보다는 몇 년 후배시지만 대통령님의 아버님이 원주 면장을 하셨다는 것을 늘 듣고 자랐습니다. 또 저희가 박물관에 가보면은 유물을 기증해 주신 게 1000여 점이 넘는데 그걸 다 관람시켜 드리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구두 밑창이 다 다르셔가지고 꿰매서 신고 다니셨던 것, 또 달력종이를 오려서 평상시에 메모지를 썼던 것,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한 70년은 됐을 거예요. 또 50년 동안 선풍기 하나, 또 연탄 2장 들어가는 난로가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공직자의 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선 초기에 맹사성 한희정승이 계시다면 지금 근현대사에는 최규하 대통령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박수로서 한번 같이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렴하신 것 뜻을 기리고자 2012년부터도 우리 청년 공직자들의 시상을 드리곤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어지지 않고 있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가셨지만 우리 원주가 낳은 대통령님의 뜻을 기리고자 여러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정말 오늘은 축하와 함께 우리 청렴 사상을 길이길이 기리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부족함 없이 생활을 하고 있고 때로는 뭐 남용하기도 하고 낭비를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검소하고 소박한 이 최규하 대통령님의 청렴 사상을 좀 잘 기리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저도 좀 이러한 정신을 잘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태 강원특별자치도 지사님의 축전이 보내오셨는데요. 제가 대신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축전! 최규하 대통령 기념 초청 강연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기념사업회 함종한 명예이사장님과 또 박순조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강연회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고 최규하 대통령의 청렴하고 숭고한 선비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연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드림.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 분 더 축사를 보내주셨는데요. 국회의원 박정한입니다. 이것도 제가 대신 짧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하 대통령 기념 초청 강연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연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재단법인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회 박순조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뜻깊은 강연을 준비해주신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정치적 사리사욕 없이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이어가며 국민만을 위해 일하셨던 최규하 전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최규하 대통령 기념 초청 강연회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박정하 드림. 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강연회를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많이 기다리셨죠?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모시기 전에요. 제가 짧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황교안 전 총리님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으시고요.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또 대구 및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거치셔서 제63대 법무부 장관, 그리고 제44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하시고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 당대표를 지내셨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 변호사와 또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황교안, 네. 명예이사장님. 네네네. 그러면 저희, 총리님께서 나오시다가, 네, 그 전에, 네. 저희 축사 말씀 한 번만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황교안 총리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그리고 원광수 시장님과 이재용 의장님은 못 오신다 그러더니 오신 거 보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규하 대통령께서는 1919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렵게 여쭤봤습니다. 허구많은 학문 중에 어떻게 영어를 전공하셨느냐 그랬더니 그 어른 말씀이, 야,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데 이름도 내 나라 말로 못 쓰고 말도 내 나라 말로 못하게 하니까 나는 차라리 일본어를 하느니 영어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영어 공부를 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경기, 고보, 그리고 경성사범, 동경 사범을 다니실 때 영어를 전공해서 대구에서 처음 영어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그 영어 선생님을 하실 때 얼마나 영어를 잘 가르치셨는지 그 일본 학생들이 우리 일본 사람은 저렇게 영어도 잘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다고 자랑을 하니까 그 중에 한국 학생 하나가 서울은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조센직이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말을 바꿔서 그놈들이 우리 최규하 대통령을 낮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생 더해서 뭐 하겠나 해가지고 다시 대동학원으로 가셨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어른 평생 생각하는 건 나라밖에 없는 애국 애족 참 대단한 어른이시고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처럼
검소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어른이셨습니다. 아마 우리 황교안 총리께서는 그 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주시리라 믿는데, 우리 황 총리도 총리 시절에 저는 저 양반이 독립군인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대단한 애국심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이라 생각했고, 요즘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에서는 우리 이승만 박사의 사진 한 장 걸어놓지 않았어요, 기념관에.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하신다 그러니까 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꼭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국부로서 우리나라의 초석을 다진 그런 대통령으로서 다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을 여러분이 할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황 총리, 저는 처음에 우리 황 총리를 만났을 때는 제가 스카우트 총재 시절에 국무총리로 배웠습니다. 그때 배우니까 저 양반 대통령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절이 그래서 대통령을 하지 못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보다 훨씬 더 조국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잘 지켜보시고 저분이 가는 길,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기념사업회 한동안 여기 이상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순서에 혼동이 있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진짜로 모셔도 되겠지요. 네네. 네, 황교안 전 총리님을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정말 뜨거운 박수, 열렬한 환호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황교안 TV라는 유튜브 채널로 조금 친근하게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너무 멋있으시네요. 네, 지금부터 마이크를 잠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네? 지금 제 시계로는 3시 50분인데 맞습니까? 이 팜플렛에 보면 강사 얘기하는 시간이 3시 50분부터예요. just 3시 50분. 몰랐죠? 뭐 이렇게 잘 시간 맞추는 것만 보면 하나를 보면 여러 가지죠. 아주 굉장히 귀한 우리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회 행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카리나 18중주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랬나요? 나도 오카리나 연주를 가끔 들어봤는데 이렇게 잘하는 오카리나 팀 난 처음 봤어요. 아닙니까? 오카리나가 사실 약간 소리가 좀 삑삑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아주 정말 맑고 청아한 이런 오카리나 연주를 보면서 시작이 아주 좋았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박순조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평소에 존경하는 함종환 이사장님, 그리고 또 애쓰신 이재용 원시우 이사장님, 그리고 우리 원강수 원주 시장님, 아주 선거에는 너무 잘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평소에 당에서 또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윤용호 본부장 어디 가셨나요? 부사에 없으셨나? 네. 또 이상현 원장님 좋은 자리 빌려주신 점, 이게 정말 좋은 공간이네요. 감사를 드리고, 김진태 도지사 님하고 저와의 관계는 잘 모르시죠? 예, 나중에 알아보십시오. 저와 아주 가까운 관계예요. 또 박정아 의원, 여러 분들이 함께한 정말 귀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규하 대통령은 저의 선배님입니다. 저의 선배님, 제가 선배는 아니겠죠? 선배인데 몇 년 선배일까요? 대충
예, 제가 그렇게 젊지는 않습니다. 38년 선배예요. 38년. 정말 까마득하죠. 예. 그런데 우리가 우리 나라의 영웅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좀 잘못된 습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몇 명이 배출됐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몇 명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앞에 12명이 배출됐으니까 지금 전부 13명이죠. 근데 현직은 말고 12명 중에서 우리 최규하 대통령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처음 건국한 것은 1900 몇 년입니까? 대한민국 건국은 몇 년일까요? 1948년. 1919년은 아닙니까? 누구는 그렇게도 얘기하던데. 여러분, 국제법적으로 국가가 되려고 보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영토 없는 나라를 나라라고 할 수 없죠. 둘째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도 없는 나라 없죠. 셋째는 뭐냐면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국제법적인 요건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세 가지 갖췄던 때는 1919년보다 훨씬 뒤죠. 1919년에도 귀한 일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건국은 그렇게 시작됐고 건국 이후에 12명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처음 우리가 이제 건국할 당시에 대한민국의 삶의 수준, 경제력은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1948년도 우리의 경제력은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우리가 1년에 얼마를 갖고 살았을까요? 다 옛날 일이어서. 근데 사실은 다 여러 어르신들도 여러분들이 사시던 때예요. 우리가 가장 못 살던 때는 1953년입니다. 나라 자체도 어려웠는데 전쟁으로 뭐 다 파괴버리고 나니까 우리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67불이었어요. 67불을 가지고 1년을 산 겁니다. 8만 원 가지고 1년을 산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8만 원 가지고 한 주가 아니라 1년을 살았단 말이죠. 네, 그런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었는데 오늘날은 우리 국민 소득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1년으로 말하면 얼마나 될까요? 얼마? 3만 3천. 역시 시장님이 다르네. 작년에는 3만 5천 불이 넘었었어요. 계속 우리는 외환 위기와 또 IMF 때 그 두 때를 빼고는 계속 성장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재작년까지 그렇게 성장해 왔는데 작년만 거꾸로 줄어들었습니다. 3만 2천 불. 3만 5천 불 갔다가 3만 2천 불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 원인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 다시 또 회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67불에서 3만 5천 불을 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첫째는 우리 국민이 만든 거예요. 첫째는 우리 국민이 만드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 리더들이 국민을 이끌어간 것입니다. 그 리더들의 핵심적인 분들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대통령 12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동의하시죠? 예. 뭐 그 중에는 시원찮은 사람도 있었고, 예.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박수 한번 세게 쳐볼까요? 정말 나라 망가뜨리는 그런 대통령도 있었지만, 저는 그런 거 하나하나가 12줄기를 다 묶어서 결국 대한민국에 오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간에 10대 대통령으로 우리 최규하 대통령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 최규하 대통령의 청렴한 삶과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제가 과제로 부여받았는데, 이미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분들이 틈틈이란 말씀을 해버리셔서 이렇게 길게 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이제 먼저 정의부터 좀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이승만 대통령 청렴한 삶과 사상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또 할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할 주제가 지금 시간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아까 우리 첫째로 우리 이사장님이 전환점이라고 말씀하신 거 정말 잘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이제 전환점인데요. 좀 과거로 돌이켜보면 최규하 대통령은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위기를 잘 극복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기를 극복한 위기 극복 대통령이다. 그리고 평화롭게 정권이 이양될 수 있도록 한 그런 대통령이다. 그 과정에서 이제 아픔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거 하나하나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또 우리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정말 나라가 좀 불안정하고 힘들 때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위를 지켜야 된다. 이런 점들이 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업적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또 안 된다. 언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가서 우리 아까 이제 최규하 대통령은 어떤 분이다 하는 걸 대충 말씀드리는데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최규하 대통령은 남다른 공직자입니다. 공직자. 제가 공직을 오래 했기 때문에 공직자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좋은 측면의 얘기도 많이 있고 또 좀 다른 사이드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정사일 당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서 오히려 이제 자료들을 통해서 좀 사사로운 것 같지만 작은 것 같지만 정말 소중한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규하 대통령은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시죠? 네, 나중에 이제 요즘은 그 학교 어떻게 뭐로 바뀌었습니까? 아니 옛날에는 경기 고고였는데 지금은 뭐로 바뀌었을까요? 네, 경기 고등학교로 바뀌었어요. 네, 제가 최규하 대통령의 38년 후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총리가 되니까 동창회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좀 와서 좀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후배들에게 격려가 되는 이런 얘기를 좀 전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어요. 그때 총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총리가 동문회에 참석하면 교육계 등 다른 곳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총리가 내가 나온 학교 동문들을 챙기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은 소외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은 총리, 대통령이 다 자기 동문들 챙기고 고향 사람들 챙기고 자기 아는 사람들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하면서 범죄까지 저질러가지고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규하 대통령은 그 만나는 것 자체도 조심하셨던 분이에요. 그 정도로 청렴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이제 검사 출신인데 검사에게는 수사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권한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뭐 있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뭐 이제 그런 지금보다는 더 힘이 있다고 말할까요? 속된 말로 말하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8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청주에서 초임 근무를 시작했는데 제가 아내에게 당부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내가 23살이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저하고 결혼해서 인지를 청주로 받아가지고 청주에 같이 갔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뭐 몇 가지 얘기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얘기는 뭐라고 했나.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굉장히 후회도 많이 하는데, 여보, 이 동네 분들하고 사귀지 마라. 내가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하면 동네 아줌마들하고 사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부탁할까 모르겠지. 이렇게 동네 아줌마들이 검사들의 부인들에게 만약 대화가 되는 사이가 되면 거기 여러 가지 부정이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하고 마음을 섞지 마라. 물론 대화할 수도 있겠고 그러겠지만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되지 말라.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었나? 그 23살짜리가 뭐 친구도 없고 안 뽑는데 그건 다 와가지고 동네 사람도 못 만나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검사 생활을 했었는데 우리 최규하 대통령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생각이 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일이긴 하지만 이 말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이 고민하셨겠어요. 그래서 저는 최규하 대통령이 공직자로서 정말 본을 보이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에 근무할 때 식사를 하러 가셨대요. 식사를 하러 가셨는데 계산하다 보니까 지갑을 안 갖고 온 거예요. 뭐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옆에 동료에게 빌려서 그걸 대신했답니다. 뭐 큰 돈 아니겠죠. 제가 듣기로는 500원 뭐 이렇게 이제 대신 썼는데 사무실에 들어오고 나서 바로 500원을 봉투에 넣어서 갖다가 반납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당신 드시라고 그런 건데 왜 갖고 왔냐 그랬더니 하여튼 내가 요청한 게 아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갚겠다고 하면서 이제 봉투에 깨끗하게 담아서 넣으셨대요. 이 얘기도 아시는 얘기죠? 모르는 얘기예요? 이 자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공직자로서의 남다른 자세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일부러 돈을 달라고 해서 밥값을 달라고 해서 받지 않는 공직자는 많이 있죠. 그런데 우연히 또 자연스럽게 내가 다른 사람 밥을 얻어먹게 되었는데 그걸 또 찾아까지 가서 갚는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분의 생각이 이런 사례에 담겨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성직자 뭐 말씀드리면 다 아실 분이에요. 이분이 산삼을 얻었다고 갖다 드렸대요. 대충 어느 목사님인지 어느 분인지 아시겠죠? 산삼을 갖다 드렸는데 이거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줘야지 내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굳이 또 돌려 보내드렸답니다. 이런 분이 우리 최규하 대통령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1996년 신군부가 이제 내란 죄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서울지방법원에서 증인으로 나와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답니다. 근데 이거를 최규하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전직 대통령이 국정행위에 대해서 질문이나 또는 해명을 하면 후임 대통령들이 책임 있는 국정 수행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면서 나가지 않았다 합니다.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나쁜 선례들이 쌓이면 그게 나라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평생 공직자였으면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 바른 공직자상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요즘은 전설에 가까운 이런 얘기이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살기 좋아졌는데 이제 다시 제2의 도약을 하려고 하면 이런 삶이 우리의 모델이 되고 또 바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면 적당히 받고 또 기회가 생기면 같이 놀고 이렇게 하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사셨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의 또 다른 귀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둘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면 지켰습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총리 시절에 한 광산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광부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근무 환경에서 일을 하고 또 노동 상황이 참 열악한 것을 아시고 이분들 마음을 정말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앞으로 나는 평생 연탄을 뗄 것이다 이렇게 주변에다 약속을 했답니다. 그리고 우리 최규하 대통령은 이 약속을 다 지켰어요. 끝까지 지켰답니다. 말년까지도 그렇게 사시다가 나중에 이제 연탄 보일러로 다 바뀌면서 바꿨다고 하는데 그 약속, 나는 이 광부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연탄으로 내가 난방을 하겠다라고 하셨다는 그 생각도 귀하지만 또 그것을 중간에 바꾸지 않고 계속해 나가셨다는 것도 정말 존경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좀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정치인이나 또 정부에 이제 보직을 맡아 있으면 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좀 이렇게 때가 되면 뭐 그런 하기도 하죠. 저도 보육원 여러 번 갔었고 또 재난을 당한 어려운 사람들, 지진이나 화재를 당한 이런 피해자들 이런 분들을 찾아가기도 했는데 제가 했던 원칙 중에 하나는 내가 한번 보육원을 갔다면 그 다음에 다른 보육원을 가는 것보다는 그 보육원에 계속 우리 정성을 모아가는 것도 좋겠다. 물론 이제 다른 보육원 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어려운 사람들, 보육원 내에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또 정치인이 또는 이제 공무원이 그냥 보여주기식 행동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번 갔던 데를 다시 가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갔을 때는 뭐 그냥 다들 이렇게 가볍게 환영을 하는데 두 번째 가니까 이런 걸 하더라고요. 지난번 다녀가시지 않았느냐고, 지난번 다녀가시지 않았느냐고. 이 말은 뭐냐면 뭐 지금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표를 얻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얻는 표보다도 국민의 진성성 얻는 것이 더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같은 곳을 계속 갔더니 아주 굉장히 마음으로 저와 뜻을 같이 해주시는 이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진성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사회의 신뢰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많은 지적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을 못한다. 여러분 거짓말 못하는 게 잘못입니까? 거짓말 못한다고. 또 너무 깨끗하대요. 뭐 제가 깨끗하지 않겠지만 너무 깨끗하다고 하는 지적을 받아요. 그 지적받는 게 합당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를 하려면 약간 흙도 묻혀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를 하려면 좀 이렇게 그냥 좀 싸움도 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초기 정치를 하고 나서 누구로부터 책을 하나 받았어요. 승리의 법칙인가? 뭐 이런 책이에요.
그 책을 제가 한 700페이지 되는 책인데 앞에 잠깐 읽어보니까 한 100페이지 읽다 보니까 도저히 못 읽겠더라고요. 정치를 하려면 앞에서 한 얘기를 뒤에서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 입장 바꾸라는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이 아닌 말이라도 좀 이렇게 잘 포장해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얻도록 해야 된다. 뭐 주로 내 기억에 정확하지 않지만 이런 내용으로 쫙 있더라고요. 이게 정치의 법칙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그 책이 있다가 그냥 이렇게 접어가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정치가 아직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최규하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은 답답하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게 원칙이라면 답답한 길을 택해야 되고 청빈한 것이 가난하면 정치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청빈이 정치에 큰 틀이 될 수 있도록 되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뭐 어렵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제 최규하 대통령은 정치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 공직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죠. 아까도 이제 외교관으로서 많은 노력도 하셨고 또 장관도 하셨고 총리도 하셨고 뭐 이런 분인데 그런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청렴한 삶을 살고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최규하 대통령은 그것을 하셨어요. 뭐 제 선배입니다. 선배라 존경하기도 하지만 그런 삶을 제가 보고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린다면 세 번째는 청빈한 삶을 살렸습니다. 청빈한 삶. 저는 이걸 여기다 자료를 뭐라고 썼는가 하면 청빈이 역사가 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실제 저는 최규하 대통령이 청빈한 삶을 사심으로써 그것을 하나의 역사로 만들어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정말 청렴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뭐 남달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자료들이 쭉 있어요. 그 자료들을 제가 몇 개를 찾아봤습니다. 공돈을 받는 일이 없었다.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뒤에 좀 몇 가지 얘기를 좀 더 보면 공돈을 받는 일이 없었다. 공돈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됩니까? 네. 공돈을 받는 일이 없었다. 또 남에게 신세지는 것을 가장 경계했다. 남에게 신세지는 것 가장 경계했다. 삶과 생활 자체가 청빈 그 자체였다. 아까도 선풍기 얘기를 하시던데 선풍기도 정말 몇십 년 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선풍기 몇십 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요. 네, 저도 30년 쓴 선풍기가 우리 집에 아직 있습니다. 고장난 것도 있지만 아직 살아남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최규하 대통령이 근데 그 선풍기도 본인이 쓴 게 아니잖아요. 딸이 태어났을 때 그때 구입한 본인이 산 건 샀는데 딸이 태어났을 때 산 거 그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 노년까지 쓰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에어컨도 있는데 이것도 일부러 또 따로 뭐 산 게 아니라 장남이 미국에서 이제 갔다가 돌아오면서 구한 거 그거를 에어컨 쓰셨다고 합니다. 좀 빙그레 웃음도 나오죠? 그런 분이었어요. 메모지 이용하셔서 전 생각하겠습니다. 메모지를 이제 달력 같은 거 뜯으면 뒷면이 이제 흰색 아닙니까? 거기다가 메모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빽빽하게 하는 것을 봤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뒤에 그 달력 뒤편에다가 메모를 하셨는데 그게 빡빡하다는 잔뜩 많은 걸 쓰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달력을 재활용하신 것입니다.
맷돌도 집에 있었고 돌절구도 있었다고 해요. 맷돌과 돌절구. 돈도 많지 않죠. 근데 그런 검소한 삶을 사셨습니다. 식단도 겸손했습니다. 우리 최규하 대통령이 즐겨 사는 음식이 뭔지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무엇이에요? 최규하 대통령이 즐겨 찾는 식단. 고기나 이런 육식이 아니고 콩자반, 국수, 냉면, 나물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너무 존경스러운. 제가 한 번째 TV가 고장이 났어요. TV가 고장이 나서 수리센터에 연락을 했더니 이분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내 TV를 보더니 진공관 TV였어요. 지금은 이 부품이 없대요. 한 30년 넘게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품이 없어서 수리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사기로 하게 됐는데 그런 모습들이 제가 어떻게 보면 또 이번에 이렇게 잘 보면서 정말 선배이면서도 존경하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의 결론은 뭐냐?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니었다. 저는 이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사신 것이 아니고 본인이 안에서 우러나는 이것으로 됐기 때문에 진정성이 느껴진다. 아마 한학에 있어서 이분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정신으로 시작해서 공직을 통해서 이분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몸에 체득된 이런 모습들이 결국 최규하 대통령의 오늘이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최규하 대통령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최규하 대통령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왜곡해서 알고 있어요. 왜곡해서 알고 있어요. 아까 제가 12명의 대통령들이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어온 연결고리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규하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는 사실은 왜곡이라고 생각해요. 왜곡에 의해서 최규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또 박정희 대통령 이런 귀한 분들이 이렇게 왜곡이 되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역사 바로알기가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너무 많이 왜곡됐고 또 곡해됐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역사 교과서 이야기를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국정 아니면 검정 두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좋을까요? 국정이 좋겠습니까? 검정이 좋겠습니까? 한번 시험을 치러보겠습니다. 검정이 좋다 하고 손 들어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국정이 좋다. 저는 이쪽에 손을 들겠습니다. 검정이 좋다. 그런데 좋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왜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었거든요. 왜 그걸 만들었는가? 그 당시에 역사교과서가 7종이 있었습니다. 7종이 있었는데 그 7종의 역사 소수를 쭉 다 분석해 봤더니 2,400 군데, 2,300군데가 넘는 오류가 있는 거예요. 오류가. 그래서 이게 역사 학자들이 보는 자료가 아니라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 아닙니까? 역사 교과서라는 게 학생들이 보는 것에 이렇게 오류가 많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역사 교과서에 왜곡된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는 작업을 쭉 했어요. 그런데
수정하려고 하면 저자와 출판사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자와 출판사가 동의를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노력해가지고 하나씩 이제 바꿔갔습니다. 그런데 46개인가 하는 항목에 있어서는 끝까지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북한이 6.25 전쟁이 조작된 북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납득이 됩니까? 6.25가 북침이라는 북침의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는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도 피난민입니다만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경험을 했는데 북침이라는 얘기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고치는 작업을 쭉 했는데 2년 넘게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46개가 동의하지 않아요.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했습니다. 결국은 3년 넘게 걸려서 이제 다 그 46개 다 승소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역사 왜곡 사회들을 고쳤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검정으로 하니까 이 저자가 쓰면 되는 걸 다시 쓰면 되는데 똑같이 써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이미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정리했던 그 부분들이 여전히 지금도 기술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책을 본인의 뜻대로 만들어가면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다시 또 이제 아까처럼 2년, 3년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면 벌써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골육지책으로 국정교과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왜곡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우리 근현대사의 왜곡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자도 없어요. 정말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우파 학자들, 역사학자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큰 판이 좀 잘못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을 뭐 싸움이 아니라 정말 토론을 통해서 이제 붙여나가자는 그런 생각이고, 지금 저는 그 교과서에 관해서는 잘된 검정 교과서 이걸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대다수가 국정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이 많아 있고 저도 걱정이 많죠. 그래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그 최규하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런 많은 왜곡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왜곡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막아내고 지켜내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재임 기간은 8개월, 길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또 하나의 큰 역사고, 만약에 여러분 최규하 대통령의 그 시기가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점에 관해서 한번 우리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최규하 대통령의 청년과 그 삶, 청년한 삶, 그리고 삶, 그뿐만 아니라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잘 이어가지도록 했다. 외교 관계의 역량, 그리고 안보에 관한 문제가 없이 잘 지켜나갔다고 하는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우리가 교훈받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지금 여기 이 시점이 재출발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듣고 아주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잊기 전에 최규하 대통령의 청렴한 삶은 물론 이분의 생애가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해서 한번 잘 살펴보는 그런 오늘 포럼이 되고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꽃다발 증정식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르게 살기 원주시 협회 협의회장 황춘한님이 서시 불공회를 대표해서 꽃다발 증정을 해주시도록 드립니다. 네,
정말 중간중간 약간 재치 있는 멘트와 이렇게 질문들, 네, 그리고 귀에 쏙쏙 들리는 이런 강연을 준비해주신 우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